확실히 최근 주변을 보면 연말 분위기가 납니다. 여기저기 슬슬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아직까지는 11월 말인데 분위기는 벌써 12월로 가 있습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연말에 소비 시즌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 전반적으로 한산해졌습니다. 이 미증시도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서 상당히 한산한 간밤의 거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도 새롭게 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제한된 자금만 제한된 종목으로 또 특정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집중되면서 대형주들이 조용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이런 장세에서는 망원경보다는 현미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현미경이 되어드리죠. 오늘의 핵심 뉴스 살펴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뉴욕 증시부터 출발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서도 그 이후에 미증시 계속해서 좋을 거다. 긍정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일제히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강력한 가파른 랠리를 펼쳐왔던 것과는 다르게 최근 들어서는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다소 망설이는 모습인데요. 간밤의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우가 0.53%, S&P 500 지수 0.41%, 나스닥 0.46%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이고요. 그리고 24일은 조기 마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일정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에서도 주 후반에는 이렇게 한산한 거래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면서 이미 이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S&P의 11개 업종 가운데서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했는데 강한 상승 탄력은 없었고요. 이 빅7, M7 종목군들 내에서도 엔비디아는 2%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 AMD는 3% 정도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들어서 샘 올트먼,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수혜주로 분류됩니다. 앞서서 오픈 AI에서 해고되고 마이크로소프트 품에 안긴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도 최고의 승자는 마이크로소프트다라는 평가와 함께 주가가 올랐는데요. 결국에 샘 올트먼은 이 오픈 AI에 다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픈 AI에서 일하게 되는 기존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또다시 웃었습니다. 간밤에도 오름 양상 1.28%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 더욱더 관심을 모으는데요. 테슬라는 약 3% 가깝게 하락해서 오늘 국내 2차전지 관련된 종목에는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풍력주들 어제도 다소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기대를 해볼 만한 뉴스들이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영국을 방문을 했죠. 국빈 방문한 가운데 성과가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이 해상풍력 쪽에서의 투자 확정 내용입니다. 바로 이 영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 두 곳으로부터 1조 5천억 원의 투자를 확정 지은 건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코리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BP입니다. 코리오 같은 경우는 부산, 울산, 전남 등의 2.9 기가와트 규모의 8개의 해상풍력 단지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P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 남해안 지역에서 개발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관련된 투자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1조 5천억 원, 11억 6천만 달러 규모고요. 투자를 확정해서 이미 투자 신고서까지 제출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에너지 기업 BP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이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남해안 지역을 개발하면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빠르게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풍력 관련주 보겠습니다. 워낙에 좀 더딘 걸음을 보여주는 종목군입니다. 하지만 어제 이 뉴스가 오후부터 슬슬 반영이 됐었는데요. 동국 SNC가 가장 탄력적이었네요. 6.4%, 유니슨도 5%, 태웅이 3.3%, CS윈드, CS베어링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보시면 풍력 쪽에서도 기자재 쪽이 조금 더 탄력적이었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밀렸던 종목의 탄력이 좋았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반응이 나올지 이어서 보시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철도입니다. 영국은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이 제1의 세일즈맨이다라는 그런 기치로 여러 가지 세일즈를 좀 펼쳐나가는데 이에 따른 성과가 하나 둘씩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철도공단과 함께 철도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지난 20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사흘간 방문을 했습니다. 키이우 이 수도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앞서서 지난 9월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원팀 코리아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죠. 그때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이우 지역의 이 고속철도를 이번 우리나라 원팀 코리아에서 다 맡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키이우하고 폴란드 철도 노선 고속화 사업을 포함한 7개 철도 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또 이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속철 건설은 이 철도공단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경 간의 고속철 건설이라든지 철도 용량 증대 사업 그리고 관제센터 신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는 철도공단이 담당하게 되고요. 코레일은 컨설팅을 맡습니다. 여기에 민간 기업으로는 현대 로템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 로템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담당하게 될 부분은 신규 철도 차량 120량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제작을 하고 또 유지 보수 여기에 철도 차량 중수선 사업까지 현대 로템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철도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현대 로템이 좀 거론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여기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까지 철도 관련주들 같이 보시죠. 대우AL 4%가량 어제 올랐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과 알루코, 현대로템 같이 묶어볼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가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46일 만에 임시 휴전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 임시자가 붙었습니다. 조건부 휴전입니다. 이번 휴전 어찌됐든 간에 반가운 일이긴 한데요. 카타르가 중재 협상안을 내놨는데 이 부분을 양측에서 승인한 거라고 합니다. 휴전은 어떻게 되냐면 나흘간만 그러니까 4일만 중단을 합니다. 최소 50명의 민간인 인질을 단계적으로 석방을 하고 나흘 동안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인질을 10명 석방할 때마다 하루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여성이나 어린이를 먼저 석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석방 뉴스가 나옴과 동시에 또 이 휴전을 앞두고서 이스라엘이 대거 가자지구로 공습했다라는 내용이 들려오면서 이것이 너무 끝이 보이는 휴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아직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어느 정도 끝이 보이는 현재 상황 뉴스를 좀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개별 기업 뉴스입니다. H&M 과연 어느 품에 안기게 될까요? 오늘 본입찰 D-Day입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받고요. 본입찰 마감을 합니다. 기존에 알려진 건 2파전입니다. 동원그룹하고 또 하림 여기에 JKL 파트너스 컨소시엄 이렇게 두 양측으로 나눠진 2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참여를 하더라도 가격을 상당히 좀 낮게 보수적으로 써낼 것이어서 이 부분은 변수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업계에서 보는 것은 2파전 양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번 본입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유찰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데요. 본입찰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찰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인즉슨 현재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은은 주가를 현재가 수준에서 좀 책정을 해야 된다. 몸값을 책정해야 된다. 따라서 최소 8조가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M 그동안에도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이 현재 유증 물량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환될 만한 주식이 많기 때문에 몸값을 좀 낮춰서 봐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본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6조가량을 써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사는 쪽, 파는 쪽의 동상이몽 가운데 유찰이라는 키워드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H&M 어제 주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해운주 주가 움직임 좋았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 가운데서도 H&M은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요. 0.62%의 제한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마치고 나서 본입찰 결과가 나오는데요. 과연 어떤 식의 흐름을 나타낼지 꾸준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핵심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